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어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이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이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쳐서, 물론 8.5%도 상당히 물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시장의 예측은 9% 이상을 예측했기 때문에 8.5%라는 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이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시장이 크게 안도를 했다. 물가와 관련한 인상 압력, 그리고 금리 인상 압력,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성장주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 역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반도체 지수도 크게 급등을 했는데, 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부진으로 인한 이 급락을 뒤로 하고 또 최근에는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전일의 뉴욕 증시의 절반에 그친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 주식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나 이 기술 성장주 중심에서는 크게 급등을 했는데 반해서 오히려 반도체와 관련된 이 IT 업종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최근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이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특히나 이 8월 달에만 해도 이 코스피 지수는 약 3%를 상승한 데에 반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약 한 5% 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 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길래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이 뉴스 그리고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황을 잠깐 살펴보면, 코스피는 오늘 1.73% 상승한 2523.7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이 매수를 함에 따라서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상승 종목이 771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111종목으로서 오늘 대부분의 시장 종목들이 상승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7월에 크게 이렇게 양봉을, 그리고 8월에도 이 추세 무너지지 않고 지금 양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시는 거는 이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8월 들어서 영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음봉에 그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이 왜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경제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8월 10일자 뉴스고, 제목은 반도체 수출 하반기 역성장 가능성이라는 어떠한 이렇게 재수 없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소점을 보시면 반도체 먹구름이라고 하면서 무역 적자가 설상가상, 수출 증가율 석 달 새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최악의 무역 수지, 경제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올해 들어서 이 한국의 이제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을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7월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기사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연도별 반도체 수출이고요. 참고로 21년도에 상당히 괜찮았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 들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면 3월에는 37.9% 증가를 했고 4월에는 16.0% 그리고 5월에는 14.9% 그리고 6월에는 10.7% 상승하는 것으로 점점 감소 추세가 확연했는데 문제는 7월이었습니다. 자, 7월은 수출 증가율이 고작 2.1%에 그쳤다. 이게 문제였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마 7월 중하순부터 해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자, 또 보시면 문제는 반도체 업황 악화가 이제 초입 국면이라는 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경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반도체가 흔들리게 되면 최악의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최악의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그러면 경제 펀더멘탈이 강등하게 되고 이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불러오는 이 악순환이 우려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는 올 하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3,5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참고로 올 상반기 수출액 증가율이 15.6%하고 비교를 하면 하반기에는 정말 수출과 관련해서는 엉망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반도체 업종이 가장 최악일 거다. 이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또. 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7월에는 2.1%, 자, 6월까지만 해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자, 7월에는 2.1% 성장하는데 그쳤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부진할 거라는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다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더욱더 이 반도체 업황에는 좋지 않은 건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자, 그러고 보니, 자, 8월에 반도체 업종과 관련한 또 수출 증가율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8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이 수출입 동향인데, 물론 아직 8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흘간의 수출입 동향만으로 봤을 때는 8월 전체의 결과다라고 어떻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8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만 봤을 때는 반도체 수출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다. 몇 프로? 5.1% 감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최근에 나온 이 반도체와 관련된 악재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길래 최근까지 이렇게 주가가 비실비실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런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8월 9일자 한국경제TV에서 나온 뉴스고요. 자, 치포수에 미기업이 집중되는 거지 한국 반도체주에는 부정적이야 라는 제목의 뉴스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치포 가입에 따른 수혜는 국내 기업보다 미국 업체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참고로 이거 미국의 이 치포가 지금 조 바이든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치포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도현우 연구원은 9일 치포에 한국이 참여하면 국내 반도체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참고로 도현우 연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구상하는 치포의 한국 참여는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는 부정적이다. 치포로 인한 수혜는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등 미국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참고로 마이크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3위 업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참고로 2위는 TSMC고. 자, 이어서 치포는 미국 제조업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체 성격을 띈다면서 장기 목표가 미국 제조업 역량 강화인 만큼 마이크론과 인텔의 기술 역량 강화 가능성은 경쟁자인 한국 기업에는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결국 치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크론과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을 도와주는 협의체인 거지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쉽게 말하면은 실컷 도움 주고 떡은 엉뚱한 데서 떡을 먹는 그런 어떤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도현우 연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치포에 참여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뭐냐? 미국의 대만 그리고 일본 비중 축소에 따른 한국 기업은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반도체 장비, 소재, EDA 툴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미국 기술 수급 안정도 꾀할 수 있다라면서 일단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수혜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자, 8월 10일자 뉴스고요. 자, 바이든 중국 경제 반도체법 서명을 했다. 자, 한중 반도체 수조 투자. 자,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이 기술 우위 유지 위해서 36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및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9일 자, 서명 공포를 했습니다. 골자는 뭐냐 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서 모두 2,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6조 원 투자하는 것이 골자고요.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가 들어가고,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그리고 국방 관련 반도체제 20억 달러,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지원되는데, 참고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기업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네요. 자,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서 대만의 TSMC 그리고 텍사스의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이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을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관심은 더욱더 이 정부 차원에서도 커져가고 있고 지금 미국도 역시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포석을 다지는 것을 1번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수요 둔화 전망, 마이크론도 2분기 실적 전망 낮춰라는 제목이고, 뉴시스의 8월 10일자 뉴스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날 엔비디아 주가도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또 반도체 기업인 이 마이크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이거든요. 자,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 전망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기술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도 크게 급락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또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2분기 실적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왜 반도체 업계는 PC와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수요 둔화가 데이터 센터로 확대될 것을 예상하면서 시장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CFO, 자, 그 머핀 마이크론 최고 재무 책임자는 자, 생각보다 시장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참고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68억 달러에서 76억 달러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이보다 더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컨센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예상하는 만큼 그날 실적과 관련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제 발표한 이 CPI 지수, 그죠? 물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 급등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게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의 속도감도 많이 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경기 침체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어떤 시장에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지금까지 최근에 이런 실적 부진에 따른 어떤 주가가 급락을 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인텔은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자, 인텔은 PC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간 전망도 하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고사양 그래픽카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췄는데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 부문도 공급망 장애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AMD도 PC 사업 둔화에 따라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을 발표를 하고 있고 향후 하반기에 들어서도 이 실적 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특별법에 디스플레이 포함될까라는 제목이고, 자, 22년 8월 10일자 뉴스고요.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육성에 상당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금 반도체와 관련한 관심이 크게 있다라는 어떤 언론의 어떤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정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자, 반도체 산업지원법이라는 어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자, 디스플레이 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일에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에 참석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자, 산업부와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OTT 플랫폼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TT란 뭐냐면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이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웨이브 이런 것들이 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콘텐츠를 더욱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이 OLED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육성법에 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투명 OLED 그리고 차량용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신시장 육성을 위해
공공 분야 시범 적용 그리고 민간 수요 연계 실증 등의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자, 참고로 신시장 창출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산업부는 내년부터 오는 27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상과 현실을 융합해서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으로 넓히는 메타버스용 R&D 예산도 내년부터 신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27년까지 290억 원을 지원을 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런 지원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디스플레이 산업 포함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이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이에 해당할 이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구해서 10월 중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영준 산업부 실장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검토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역시나 이 수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렸던 이 서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서울 반도체가 3% 이상의 상승을 했고, 참고로 2분기는 1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는데 2분기는 흑자 전환했고요.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크게 좋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기술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난 회사이고 그리고 이 특허와 관련해서도 이 특허 공룡이라고 불릴 만큼 이 메머드급의 이 특허 출원수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다. 참고로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런 어떻게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이런 법과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비즈 뉴스고요. 8월 10일자 마이크론 쇼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 전망이 암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포 동맹 참여가 오히려 반도체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잇따른 수요 부진으로 인해 하락 마감을 했다. 이게 언제냐면은 10일자니까, 그죠? 10일자 오후 3시 뉴스니까, 그죠? 간밤이라면, 9일 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관련주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자,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부품주도 일제히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을 해드렸던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3만원 아래에서 지금 주가가 크게 급락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나왔었지만 오히려 더 많이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공매도에 이 또 먹잇감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치포 동맹 이런 어떤 부분들 악재까지 엎치게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치포 동맹이 굳이 그러면 이게 꼭 악재라고 볼 수 있느냐? 악재라고만은 또 볼 수가 없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긍정적인 측면도 나름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치포 동맹도 치포 동맹이지만 앞으로의 그 경기와 관련한 이 반도체 수요와 관련해서 수요 둔화, 수요 감소, 그로 인한 실적 부진, 이런 예상,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날 국내 반도체 주들 역시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유가 뭐냐면 간밤에 자,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 점유율 3위인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영향이 크다. 앞서서 우리 뉴스로 봤죠. 자, 마이크론이 2분기 이 실적과 관련해서 예상치보다도 오히려 하회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마이크론도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좋지 않았고 기술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 급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과 관련한 부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악영향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반도체주 대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 성장률이 지난 3에서 5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계속 약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환경이 향후 2분기 가량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2분기 가량이면 자,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예상치에 대한 전망을 얼마 전에 지금 발표를 했는데 자, 2분기 가량 이어질 것이라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남았으니까 올해 내내 실적 전망이 어둡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예상치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 역시 힘을 못 쓰고 있고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니까 그와 관련한 이 반도체 장비주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게 같은 내용이라서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의 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자,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이 동맹 참여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국내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큰데, 자, 금투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 도요노 연구원, 앞서서도 도요노 연구원이었는데, 그죠? 똑같은 뭐 사람입니다. 자, 미국이 구상하는 치포의 한국 참여는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수혜는 마이크론, 인텔 등 이 미국 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의 겨울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오만전자로 추락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뉴스입니다. 8월 10일자 뉴스고요. 자, 바로 그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잇따라 아무나 실적을 예고하고 나섰다. PC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당초 반도체 수요를 지탱해 줄 것으로 예상됐던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반도체 수요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도 있지만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가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택트 기간 때만 해도 이 PC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또 재택 근무를 하려면은 뭐 노트북이든 하다못해서 뭐 PC가 필요하니까 또 그와 관련된 반도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늘 것이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컨택트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또 PC 수요가 과거만큼 많이 못한 거죠. 그와 더불어서 또 반도체 수요도 많이 줄게 되는 거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또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이 반도체의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소하는 D램 수요 증가율이라는 그림이고, 자, 보시면은 수요가 21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우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도 점점 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 역시 7월 1일자에 56,200원 저점 찍고 조금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지금 8월 10일자 6만원 깨지면서 5만원대로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 전망치를 낮추자 반도체 겨울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대만의 시장 조사 기관인 이 트렌드포스는 내년 D램의 비트 단위 수요 증가율을 8.3%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D램 수요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 사상 처음이다. 아주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가격도 급락세인데, 그죠? 자, PC용 D램 범용 제품의 7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2.88달러로 전달 대비해서 무려 14.03% 하락을 했다. 확실히 수요가 부진을 하니까 가격조차 크게 급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지만 다시 한번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저울질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황민성 삼성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적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저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향 경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적자 가능성, 이거는 좀 무리다. 이건 정말 좀 무리한 억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똑같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치포가 크게 국내 기업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이 부분이 점점 수요가 줄고 있다. 반도체, 그죠? 위에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이, 그죠? 점점 줄고 있고, 무역 수지 역시 마이너스 폭이 점점 더 또 커지고 있다. 그죠? 5월부터 해서.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증권가의 이 증시 안에서도 외국인의 투자 자금 역시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고, 어쨌든 지금 빨리 이 경기와 관련해서도 회복이 되어야 되겠지만 반도체 중심의 이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자, 오늘 여러 개의 뉴스를 살펴봤는데 골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는 6월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2.1% 그리고 8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열흘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5.1% 성장에 그쳤다. 역성장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출은 더욱더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가 되고 있죠. 물론 오늘 어제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크게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확실히 물가는 어떻게 뭐 정리를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는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고용이 어땠어요? 고용이 역사상 여러도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목에 상당히 힘을 주게 됐고, 그러면 오히려 연준은 마음 놓고 우리 미국 경제는 탄탄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없어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또 상당히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 역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어떤 그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실적이나 주가 역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반도체는 역시나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경기 순환 사이클과 거의 유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역시 침체 국면이 있으면 다시 호황의 국면이 있는 거고, 반도체 역시 침체 국면이 있으면 또 호황의 국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전자를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6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거의 40% 이상 하락을 하는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 혹시라도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손절을 뭐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침체가 있으면 호황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멀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뭐 상당히 또 수요가 또 증가하는 또 국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지금 CPI 지수가 관련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멈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중후반기에는 반도체 사이클도 반드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잘 홀딩하면서 오히려 저가에 매수를 하면서 비중 확대하는 어떤 그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냥 오늘은 약간 뭐랄까요. 제가 그냥 보고 싶었던 뉴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봤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는 어떤 뭐 그런 강의 형식의 영상도 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제가 보고 싶은 뉴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어떤 측면에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황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시간도 앞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